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9일입니다. 일요일. 제가 원래 그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늘은 빨간 그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이제 촬영을 이제 해 봅니다. 옷은 집에 많은데 그 전에 제가 정년퇴직하자마자 명문 옷을 한 1,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냥 꽉 찼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밖에 나갈 때는 별로 입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많이 보더라고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좀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은 좀 사람들 대우가 틀려요.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나가 지금 죽었지만은 서울에 있는 누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네 옷은 참 많고 많은데 왜서 밖에 나갈 때는 집에서 집에서 뒹굴던 잠옷 같은 옷을 그냥 입고 나가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소고기 사러 갈 때나 시장 보러 갈 때도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귀 부인같이 부티나게 해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서 그렇게 이제 막 깔끔하게 가꾸고 부티나게 해가지고 그런데 가세요. 일일이 그거 뭐 입고 자시고 하고 힘들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막치기로 입던 옷을 입고 밖에 나가고 음식점에도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안 그렇다. 사람이 첫 인상이 5초, 10초 이내에 결정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없어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상점이나 사람을 대하면은 대우가 틀려지고 사람을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라든가 뭔 상품을 사러 갈 때 여기 사는 주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면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옷으로 가면은 속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옷은 깔끔하게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인데도 이제 뭐 동창회 같은데 갈 때도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뭐 옷을 대강 입고 갑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요한 회담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잠맞대기나 입고 뭐 니트 종류나 입고 대강 와가지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좌담을 하는데 예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도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텔레비에 그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아, 이렇게 큰 회담에 중요한 회담이 나오는데 깔끔하게 그 정장을 입고 신사복을 입고 나오지, 이 저기 잠바떼기에다가 뭐 티셔츠나 입고 나왔다고 엄청나게 그 무안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는 이제 신사복을 입고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도 그 품격이, 거기에 품격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는 그 레벨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식에 갈 때는 우리가 정장을 입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문을 갈 때에는 검은 옷을 입고 가고, 뭐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에 갈 때도 정장 입고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 아니면은 그 내용,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적당한 옷을 구비해서 입고 가야 한다. 우리가 평생 그 일상에서 이제 입는 옷은 뭐 집에서 뭐 특별히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뭐 식당에 간다든가 시장에 간다든가, 그래도 그 사람마다 틀려요. 그 개인차가 있습니다. 시장 보러 가는데도 그 화장을 1시간씩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시장이 가까운데 그냥 그 바잠만 아무거나 입고 집에서 막치기로 입던 옷이나 입고 잠옷 바람으로 갔다 오지, 뭐 그걸 뭐 차려입고 멀리도 가지 않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러나 동네 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한 발자국을 나가도 좀 깔끔하게 다른 사람한테 깨끗이 보이고, 또 자기 품위도 유지되고, 그렇게 밖에 한 발자국 나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개인차가, 개인의 그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그 대개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어떤 걸 이제 보여드리나 하면은 어떤 거 보여드리나 하면은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중고 물품을 내놨습니다. 중고 물품을 내놨는데 제 카페에다가 모자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모자를 이제 팔려고 내놨어요. 카페에다가. 그 내가 수집가 중고품 해가지고 제가 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던 제모입니다. 직접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사실상 제가 서울 지하철공사 다닌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입던 제복이나 옷, 그 다음에 승차권, 기념 승차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에 개통할 때마다 직원들을 선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판다고 여기 이제 올려놨습니다. 카페.
이게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웹 디자인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20년 근속 기념이라 해가지고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하면은 이렇게 기념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역 사람이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가서, 승하차 안내 지도를 합니다. 직원들 다 나와요. 역장도 나오고, 뭐, 부역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임도 나오고, 기장 직원도 나오고, 다 나와서 다 어깨띠를 두르고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는 원래 사람들이 복잡하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철에 하도 사람이 많아서 푸시맨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뒤에서 저를 좀 세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열차 안으로 밀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짐짝입니다. 그냥 들어가려면은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 해가지고 밀어요. 그럼 쑥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푸시맨이에요. 푸시라는 게 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직원도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태우긴 태우는데 사실상 안전 문제 때문에 태우진 않습니다. 태우진 않아요. 그게 원래 지하철에 칸이 있잖아요. 칸. 이 한 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칸으로 연결되는데 그 칸을 갖다가 양이라고 합니다. 한 칸을 갖다가 1량이라고 하는데 그 정원이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명이에요. 그거는 가장 한산한 정원이고 적정 수준은 한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칸이 거의 400명 이렇게 가까이 타게 되면은 압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는 지시에 의해서 푸시맨으로 강제로 사람을 짐짝처럼 해서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를 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죠. 제가 안내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안내 방송을 지하철에 근무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잠시 후 도착되는 열차는 신솔동행 열차가 되겠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한 발자국씩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착용하던 모자를 판다. 그래서 제가 김기동이라고 이 사인을 이렇게 해놨지요. 제가 이제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직원들이 이제 결제판에 결제할 서류를 가져오면은 제가 이제 이 사인하던 글씨입니다. 김기동 해서 이 일어날 기자를 이제 저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이 결제하러 오면은 결제를 사인을 하는 게 제가 쓰던 그대로 웹 디자인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정면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상하 좌우를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 또 제가 또 다른 거 뭐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용사, 미용사 재능 기부 무료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받겠다 해서 이제 쭉 올려놨습니다. 그렇으니까 100% 무료다. 환자, 장애자 누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남강 별장 이건 또 왜 여기 들어가가지고 잘못 올려놨구만. 그래서 쭉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걸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받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피곤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그 텔레비 보면은 연예인들이 그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그분이 사망을 했지만은 상당히 신체가 탄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체가 튼튼하고 이렇게 뭐 알통이 나오고 튼튼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생 동안 식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식생활을 좀 잘못하게 되면은 몸이 근육은 튼튼해도 몸 속은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찌꺼기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술, 담배 몸에 해롭다는 건 별로 안 먹고 그리고 별로 과식도 안 하고 평생 동안 저는 그 하루 2끼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성취감, 사람이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든지 뭐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해서 뭐 개업을 해서 한 달에 돈이 1억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설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년퇴직을 내가 서울 지하철 공사 다닐 때 그때 내가 이제 정년퇴직할 때 1억 몇천만 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이 그 서울 지하철 공사 지금에는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대학교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합격선이 상당해요. 제가 1980년도에 이제 저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서 신문을 보니까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제1회 공채 시험을 본다. 500명을 뽑는다. 이렇게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시했습니다. 응시했는데 500명 중에서 108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또 등수를 다 보여주대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교에서 1, 2등을 했는데 그리고 20과목, 19과목에서 평균 100분율로 계산하면은 98점 얼마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의 4.0, 4.5 대학교 학점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성적으로 전교에서 1, 2등을 했는데 서울 지하철 공사 시험은 이제 그 학교 다니고 면서기를 그때는 명주 군청이잖아요.
면석이를 그때는 또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면석이를 했어요. 군청에. 거기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이가 꽤 많잖아요. 그래도 한 30대 이상 되지요. 나이도 좀 있어서 그러는지 그 30대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500명을 뽑는다고 해서 서울지자체 알리고 여기 면석이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군석이를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지하철 공사 1회 공채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응시하게 됐어요. 거기 군청이 면석이는 그만 집어치우고 10년 하던 거. 그런데 이제 500명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500명 중에서 108등을 했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시골에서 공부 꽤나 좀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 매울당 김시습의 후손인데, 금오씨나 우리나라 한문 최초 소설을 쓴 매울당 김시습의 후손인데,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108등을 해? 섭섭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10등 안에 들지 않았나 했는데, 시골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야, 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졸업은 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중퇴한 사람이 1등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8등을 했는데 워낙 전국에서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학교 출신도 많고 그때는 그 1979년도의 시험은 지금하고는 경쟁률이 많이 낮지요. 그리고 수준이 좀 많이 낮습니다. 지금에는 1979년도 그 회사, 지하철 공사 들어가는 입시 문제 수준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다 그래요. 1979년도에는 뭐 예비고사라든가 대학 수능시험도 수준이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많이 낮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하철 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취직시험, 그 다음에 대학 뭐 예비고사, 수능, 대학교 입학시험 이런 것도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되게 많이 수준이 낮습니다. 수준이. 그때는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많으니까 점점 치열하니까 경쟁률이 치열하게 돼가지고 뭐든지 취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에는. 얼마 전에 봤잖아요. 왜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지하철 공사 직원이 스토킹 해가지고 난리쳤다는 한때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보면 공인회계사라든가 노무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현재 지하철 공사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퇴직할 때는 연봉 1억 몇천만 원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108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지하철공사 좀 공부한다는 사람 다 모여들기 때문에 시골에서 공부 아무리 잘한다 해봐야 서울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대학교 나온 아들만 지금 공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요, 강릉에 살아봐야 아들 교육 가르치고 뭐든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은 서울로 가고 짐승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도 서울 가야 되겠다. 서울 가서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남들은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시골에 땅 팔고 소 팔고 해서 서울에 하숙시켜가지고 온 기둥뿌리가 다 빠져서 폐가 망신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직접 서울에 가서 집 사고 거기 가서 살면서 아이들 교육도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됐지요. 그때는 서울 지하철 공사가 아니고 서울시 운영사업소 그 지하철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 하다가 지하철 공사 되는 바람에 봉급이 3배, 4배 확 뛰었지요. 그래서 지하철 다닌다고 그러면은, 아우, 봉급이 많다면서. 사실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가 막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여러 군데 직장을 다녔어요. 면석이, 그 다음에 은행도 다니고, 뭐, 농협에도 다니고, 뭐, 우체국에도 다니고, 뭐, 별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왜냐?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시험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던지고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한 10군데를 봤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제 그 원주 최신청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원주에 시험 보러 가니까 원주역 바로 옆에 그 원주 최신청이 있더구만요. 원주역에서 내려가서 하숙을 하는데 하숙에서 들어가서 이래 잠을 자는데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뭐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여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역 그 부근에는 사창가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는 별로 없지만은. 그러니까 원주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원주 최신청 시험 보는 장소가 그 부근에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주역에서 내리자마자 강릉에서 철도 타고 철도 차표를 타가지고 원주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부근에 내리자마자 하숙에 아무 데 가서 들어가 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사창가가 원래 역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드려가지고 뭐 잠시 얘기할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오면은 이제 결국은 성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저는 안 했어요. 제발 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가끔 두들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숙집에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에 좀 하지 말라고. 하숙집하고 다 밀착이 됐겠죠. 숙박업소의 출장 호객 행위를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시험 보는데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 공창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창제도라는 건 그 반대 개념이 사창가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것을 사창이라고 그래요. 사창은 기생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옛날 우리 옛날 왕조 시대는 공창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완전히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인데 주로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가고 이제 양반들이 주로 많이 가죠. 일반 평민 그들은 돈이 많이 드는 공짜로 누가 기생을 주나요? 돈을 내야 가지. 원래 여러분들이 기생이라고 하면은 실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기생들은 조선에
그 신하 조정 대신들보다 더 실력이 있는 그 기생들도 있습니다. 관기도 있지만은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유명한 기생, 실력이 있는 기생을 만나서 그 정치 좌담도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생을 하려면은 그 학문을 많이 배워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들이 실력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만 해도 공창제도를 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뭐 공창제도를 왜 해서 뭐 뒀나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사람이 그 사는 데에 하나의 그 소비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막아버리면은 범죄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옛날 사람들이. 옛날 참 우리 조상들이 생각이 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범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먹고 살고 생리 현상도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비 문화를 그냥 100% 막아버리는 것보다 개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때만 해도 뭐 사실상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되게 그 공창제도를 하지 않아도 좀 양반가들이나 그 좀 지체 높은 양반들은 그냥 불러도 가야 합니다. 그마침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생집에 안 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완전히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조상들이 그 사람이 먹고 입고 그다음에 그 생리 현상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생리 소비입니다. 그 먹는 것도 생리 소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애하고 싶고 그런 것도 생리 소비에 들어갑니다. 넓게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해서 공창제도를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옛날에는 한 나라들도 많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승화시킬, 그러니까 소화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제가 지하철 공사에 다니면서 여기에도 많이 근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청량리 같은데 588, 이제 미아역 저쪽 가면은 이제 미아리 고개, 그다음에 영두골 이런 데에 이제 사창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요즘에는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미군 부대 이런 데도 꽤 많고. 그때만 해도 나라에서 허가는 안 해줬지만은 사창가들이 그래도 1970년대는 꽤 번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 현상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퇴폐업소는 농꽃 맛집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다 정리정돈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원래 그래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있다는 얘기죠. 지금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옷을 지금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도 젊어 보이고, 훨씬 더 괜찮네. 왜 그 옷을 놔두고 입지 않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보통. 사실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라이방, 선글라스 쓰고, 부티나게 해가지고, 이제 순댓국 집에 먹으러 간다. 고급 식당에 간다. 그렇게 하면은, 그 대하고 틀리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미용 전문가고 이용 전문가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할 때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투블럭이 확실히 나타나지만 여자 머리도 투블럭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하이 레이어드 컷, 언더 레이어드 컷, 미들 레이어드 컷, 그것이 이제 허시 컷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긴 머리가 이 엉덩이까지 저 엉덩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쭉 해가서 엉덩이까지 머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머리가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저 엉덩이 있는 데는 풍성해요. 볼륨이 많이 삽니다. 이렇게 뭉쳐서 가지고. 그런데 머리 여기에는 아래에서 그 머리털에 잡아당기는 중량 때문에 여기는 바싹 달라붙어요. 이렇게. 바싹 달라붙어요. 매직기를 가지고 여기에 뭐 볼륨을 잡아준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뭐 펌력을 갖다가 로또말기를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금방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2블럭, 3블럭 그런 식으로 깎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 머리의 2블럭, 3블럭, 4블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그 영업 비밀입니다만은 기술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뭐 배워서도 알지만은 제가 원래 그런데 좀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좀 높이려면은 이제 머리가 너무 길면은 길면 길수록 머리가 밑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여기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마쯤까지는 단발머리처럼 깎아요. 1단계. 단발머리처럼 위에는 이렇게 깎고, 깎고는 또 머리를 남겨서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거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단발머리는 우리가 남자 머리처럼 요만침, 목, 어깨 있는 데까지 달랑달랑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깎는다는 거지요. 그 머리를. 그러니까 윗머리만 이 전체를 다 깎으면은 저 아래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머리까지 다 깎이니까 여기 이제 관자놀이 여기에서 윗머리, 이 톱이라고 합니다. 톱 머리를 전체를 이제 단발머리 하는 식으로 깎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톱머리 바로 뒤에 이제 머리, 백머리, 미들머리, 언더, 맨 밑에 머리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옆머리, 톱머리, 백머리, 미들머리, 언더머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형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윗머리만 딱 구분을 해서 올려서 딱 묶어놓고 이제 뒷머리부터 이제 싹싹싹싹 깎는다는 얘기죠. 해놓고 뒷머리만 조정을 좀 해놓고 요 윗머리는 우리가 여자 단발머리 하는 것처럼 요까지만 기장을 맞춰서 딱 깎아줘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그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고 끊어졌으니까 여기는 볼륨이 왕성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 뒷머리는 엉덩이까지 그대로 쫙 내려가게 해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머리가 만일에 엉덩이보다 더 내려갔다고 그러면 2블럭까지 안 됩니다. 3블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윗머리를 그렇게 했으면은 미들머리까지 올려서 거기서부터 또 한 단계 단발머리를 또 만들죠. 그래가지고 밑에 또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봐서 잘 연결시키면은, 저기 3단 머리를 하지 않고, 원랭스 머리를 했구나. 이렇게 잘 질감 처리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머리 하라고 왔을 때 나한테 와서 머리를 했는데 도대체 볼륨을 별도로 이용소 가서 며칠 만에 어디 나갈 때 볼륨을 별도로 높이지 않아도 볼륨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다. 여기만 오면은 한 번 머리를 하면은 볼륨 안 죽어. 그냥 머리 감고 아무렇게 굴려도 빵빵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남자 머리처럼 요 단발머리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톱머리 부분만 쫙 올려서, 그러면 여기는 왕창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백 부분, 그리고 귀 위에만 했잖아요. 그러면 귀 밑에 있는 머리는 그대로 뒷머리하고 연결이 딱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아주 긴 머리는 이제 투블럭 아니고 허시컷이라고도 합니다. 하이 레이어드 컷이라고도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울프 컷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하면은 얼핏 봐서는 저 원랭스 머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 위에 머리가 저렇게 볼륨이 풍성해? 완전히 사자머리 같이 풍성하고, 그렇네. 폭탄머리 같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여자 투블럭, 3블럭이에요. 남자 머리에 투블럭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공식적으로 여자 머리에 투블럭, 3블럭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허시컷이, 내용상으로 들어가면은 여자 머리에 2블럭, 3블럭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미용, 장사가 망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기술이 있다니, 요번에 하나만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동 헤어센터에 가서 여자 머리를 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은 내가 엉덩이 아니라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온 머리인데, 요 위에 머리는 단발머리처럼 아주 풍성해. 그리고 중간 미들 머리도 아주 풍성해. 3단 머리를 해가지고 연결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려면은, 그전에는 그냥 3단 머리 안 하고 일자 머리 그냥 원랭스만, 그냥 한 단계 머리를 일자로 쫙 했기 때문에 밑에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죽으니까 다른 데 나갈 때는 여기 또 볼륨을 또 높이려고 미용실 가서 돈 들여야 하잖아요. 3단 머리 2단 투블럭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감고 그냥 빗질만 쓱쓱쓱 하면은 볼륨이 왕창 살아납니다. 이렇게. 야, 저 머리 거의 1m 가까이 되는 머리인데 어떻게 저 꼭대기에 머리가 저렇게 붕 떠서 저렇게 풍성해지나? 기가 막히게 좋네. 중간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자기 실력을 키워야 한 달에 1억, 2억, 3억씩 벌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뭘 하든 간에 자기의 그 능력이에요.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그 손님들이 다 압니다. 아, 김기동 헤어센터에 가서 했는데 볼륨이 죽이더라. 그전엔 볼륨이 여기가 다 주저앉아서 죽겠어가지고 계속 매직을 2층 볼륨을 올리니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니 잠시뿐이더라. 또 지나면은 푹 죽더라,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완전히 볼륨이 다 죽고 머리 끝만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운머리가 볼륨이 왕창 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붓구처럼 테이퍼링 처리가 되는 것처럼 쫙 뻗으면서 앞으로 내려뜨릴 때 짐승 꼬리처럼 뾰족하게 테이핑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거야. 쪽제비 꼬리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걸 여자 손님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완전히 장사진을 칩니다. 완전히 줄을 서게 돼요. 미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태프를 두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지요.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이용사, 미용사, 스텝,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쓰고 저 같은 만일 자기가 이제 운영만 하고 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서 드라이브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도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온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도 적어 있지만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학원을 창설한다. 그러면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 과목 한 과목만 가르치잖아요. 한 과목만 가르치기 때문에 학원 수강생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지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용은 안 그렇습니다. 종합 미용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머리, 헤어, 그다음에 피부 미용, 그다음에 네일, 그다음에 메이크업, 그다음에 왁싱 이런 것이 부수 쪽으로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소화해가지고 학원에서 받게 되면은 영역이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원 밑에서는 미용실도 할 겸, 그 다음에 학원생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할 겸, 그러니까 일거양득,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새 6마리, 5마리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창업이 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그런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종합 미용 면허증 아니고 그냥 미용사 자격증 이제 해요. 머리 깎는 것만 딱 한 개만 딴다. 그럴 것 같으면 학원 차리면 그거만 해야 돼요. 자기 허가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종합 미용 자격 면허증을 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요. 근데 이제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용사 면허증은 별도로 땄습니다. 그러면 생들도 받고 이용사 하는 사람도 받고 그러면 그 밑에 1층에서는 실제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2, 3층은 학원생들도 해가지고 학원을 같이 차리고 그러면은 직원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장이 되면은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하면 돼요. 그래고는 이제 드라이브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일반 음식점을 하든 뭐 하든 처음에 할 때는 좀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손님이 들어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손님이 왕이라는데 이러면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용실을 하든 이용실을 하든 개업을 했는데 잘 된다. 야, 한 6개월 됐는데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야 이래다 보면 이게 금방 부자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원장이나 직원들이 나태해지게 돼요. 아유 뭐 적당히 해도 월급만 받고 뭐 우리 월급이 줄 정도만 벌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직원들이고 원장들도. 어떤 미용실들은 이제 처음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뭐 손님이 오면은 온갖 정성을 다하지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창업을 한 지 몇 개월 안 되는데 장사가 뭐 잘 되네. 처음 해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야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차 하나 뽑자 해서 억대 넘는 뭐 자동차를 산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건방져져요. 사람이 자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등고잡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성인들이 점점 잘 되고 실력이 있으면은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미용실을 할 때는 절대로 자기 자랑을 안 해도 손님이 다 알아서 잘하면은 소문을 내줘요. 그게 이제 무료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고 건방져져요. 아이고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손님 오지 말래도 오는데 대행하자 뭐 대꾸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술이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깨에다 힘을 주면서 손님한테 공정공정 하지도 않고 거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귀신같이 합니다. 그건 이제 초심을 잃고 건방진다는 얘기, 어깨에 힘 들어간다. 돈이 많이 벌리는 것보다 처음에는 가니까 아주 잘해주고 하던데 돈 좀 벌은가 봐.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패착의 길이 옵니다. 그러니까 망착이 된다는 얘기, 그게 망하는 길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예요. 뭐 식당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게 기본입니다. 나도 식당에 수없이 다녀보지만은 저기 뭐 셀프지만은 물을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거 셀프입니다. 갖다 드세요. 이렇게 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좀 나이가 있고 좀 이래 봐서 피곤한 것 같으면은 그렇게 셀프라고 알겠지만은 달라고 하면은 네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갖다 주면서 좀 힘들면은 이제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셀프라고 그거 써붙인 거 보지도 못했어요? 말이 되느냐? 안 갖다 주더라고. 어떤 데는 내가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한 1년 후에 가면은 없어졌어요. 나도 여기 동네에 있는데 이제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카드를 그냥 믿고 이제 긁었어요. 만일에 이제 뭘 먹는데 15,000원이다. 그런데 집에 와보면 25,000원이 긁혔어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고 이거 반환을 하고 다시 끊어달라 이러면 알았어요 하고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는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지어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국민카드 그 회사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 업소가 여다 해서 신고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 음식점이 한 6개월 후에 가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용실, 이용실, 학원도 다를 거 없어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손님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할 때도 사람들을 내가 우쭐하다가 내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너무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성인들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자기가 많이 배워도 옛날에 하면 불치다 그렇게 해가지고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성인인데도, 공자나 이런 성인인데도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불치하문이다. 아무리 어린 사람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보통 얘기하면 뭐 변호사 무슨 뭐 고시 패스하면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알겠지. 보통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한들 이 세상의 이치를 10%도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그래서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알고 하다못해 옛날에 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이치를 20%대를 넘기 힘들다. 완벽하게 대강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면 정말 많이 배우고 이래서 뭐 사법고시든지 뭐 행정고시든지 뭔 고시 패스하면은 그 사람 뭐 사법고시 패스하는데 모르는 게 있겠어? 다 물어봐. 뭐 국회의원인 대통령이 나오면 저 사람이 뭐 행정고시, 예무고시, 사법고시 뭐 다 패스했던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 실력이 대단해. 모르는 게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만 안다 뿐이지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패스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한문 한학자도 아나요. 한문 한학자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불화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사타구니를 갖다가 한자로 어떻게 쓰고 한번 써봐라. 모릅니다. 100% 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이제 사람들이 배우지 좀 지식이 낮은 사람들은 모든 고시를 다 패스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 모르는 게 없으니까 박사다. 박사란 의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넓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넓게 안다. 그 얘기입니다. 박사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넓을 박자가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